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판소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판소리를 하면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판소리 장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에 대한 것들이 내신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러한 장단에 대한 것들을 출제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느리다, 보통 속도,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그러니까 점점 느린 거에서 빠른 걸로 가는 건가 보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 부분을 중중머리와 잦은머리라고 하면 둘 다 약간 빠른 건데 어떻게 구분을 하지? 어떠한 분위기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내신 시험에서 물어볼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요 진양조하고요. 그 다음에 휘몰이 정도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면 가장 느린 것들은 티가 나죠. 가장 느린 것들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뭔가 슬프고 뭔가 좀 잔잔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즉 서정적인 대목을 표현할 때 가장 느린 진양조를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서정적인 대목을 표현하더라도 약간 해설처럼 하는 부분들은 중몰이를 택한다. 속도가 좀 빠르죠. 밑에도 마찬가지겠고요. 휘몰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암행어사 출두요 한 다음에 거기서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잡아넣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두했으면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물을 빨리 반복하거나 주르르르 나열할 때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열을 할 때 쓰는 것들이 바로 휘몰이다. 요 정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가끔 내신 문제도 그런 거 물어봐요. 이게 빈칸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장단에 대한 거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진양조나 휘몰이 정도 나올 수 있으나 중몰이나 중중몰이나 잦은몰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이요. 판소리 하면 가장 기본이 창과 안일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앞에서 봤던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창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창은 노래하는 부분이고요. 안일이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창과 안일이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럼 창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의 노래 부분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일종의 설명이자 해설, 설명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니까 음악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는 음악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노래가 아니니까요. 다음이요. 여기는 묘사와 대사를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노래를 한다면 여기는 해설을 하는 거니까 길게 장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약간 압축해서 얘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요약적인 서술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이쪽에 노래는 당연히 음악성이 있으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겠죠. 운문이라고 하는 건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짤막한 대사를 포함해서 한두 마디 정도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약간 해설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마지막 여긴 노래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과 공력이 필요한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호흡을 조절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노래를 약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뭔가 음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의 약간 긴장감을 조금 조성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 안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안일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노래를 하면 너무 힘이 들죠.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어간다는 것들은 이런 긴장과 반대로 이완을 해준다라는 것들. 왜 사람이 너무 긴장감만 조성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완, 그러니까 긴장감들을 중간중간 풀어주는, 긴장하고 이완했다가, 긴장하고 이완했다가. 그래서 이 판소리를 보게 되면 창이 한참 나오다가 안일이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간 이유가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춘향가는 이제 근원설화라는 게 존재해요. 판소리나 옛날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속에 예전부터 어떤 모티프를 따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춘향가의 근원설화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려설화. 그러니까 춘향의 특징이 연려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건데 그 이야기 중에서 연려 부분을 따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원서라. 신원이라는 것들은 원한을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춘향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는, 결국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서 이 모든 걸 풀어주는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가 염정서라. 염정이라는 거는 애정이라는 뜻과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행어사 설화라고 되어 있죠.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른 옛날 이야기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어디로 이제 공부를 떠났다가 이제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돕는 누군가가 더 높은 직책을 갖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빠진 거를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자 하면 여기다가 관탈, 민녀, 설화도 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탈, 민녀, 설화라는 건 뭐냐면 관에서 탈취한 거예요. 민녀, 백성의 여자를요. 그러니까 관에서, 즉 지위를 가진 권력자가 다른 여자를 탐해서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변사또가 춘향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관탈, 민녀, 설화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설화가 이 춘향가 속에 녹아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아니 지지난 시간부터인가요? 작품을 공부할 때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무엇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여러분 좀 찍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도 우리 신사고 교과서 문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춘향가가. 그 중에 어디가 수능에 나올지 어디가 내신에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작품을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갖고 공부했다면 요 정도는 이해하자라고 선생님이 한번 잡아본 4가지 포인트예요. 자, 공부를 다 했다면 첫 번째, 춘향과 이몽룡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쉽게 말하면 춘향이가 이몽룡을 보고 와 어떻구나. 다음 이몽룡이 춘향을 보고 오 라고 하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이몽룡을 대하는 방자의 태도에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몽룡은 주인이잖아요. 그럼 방자는 당연히 조금 존대해야 하고 아이고 하고 약간 좀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겠죠. 세 번째요. 자, 춘향을 대하는 이몽룡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춘향이는 기생이죠. 근데 그 기생을 바라보는 이몽룡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실은 2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처음의 태도와 다음의 태도가 변질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4번째, 그런 이몽룡을 대하는 춘향이의 태도를 속에서 춘향이가 어떠한 심리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엿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 작품을 공부할 때 한번 잘 찍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길지만 나눠서 기억하기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본문입니다. 전라도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본 수업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좀 짧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은 이 작품에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이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이 있구나. 아버지를 따라 부임했다. 남원으로 온.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남원 사람이 아닌 거죠.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이었던 거겠죠. 자, 방자와 함께 광활루로 구경을 나온다. 첫 번째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단오라는 거. 지금이 언제냐면 단오예요. 단오라고 하는 계절이래. 그 명절을 해야 되나요? 단오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네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하는 그 추천이 다 그네 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서정주의 추천사도 요 춘향가를 모티프로 해서 만든 거죠. 자, 안일입니다. 선생님 아까 안일이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락을 붙이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죠? 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듯이 쭉 사설을 늘어놓는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때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그 전일 초하는 날 밤에 몽사나를 얻었겠다. 벌써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몽사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꿈이죠. 그러니까 꿈의 일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보도가 아니라 보도록 하죠. 자, 책상에 촛불을 도둑 켜고 열려전을 외워가다 호연히 잠 오거늘
서한을 의지하고 잠깐 졸더니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비몽사몽간에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묶어볼까요? 춘향 몸이 공중으로 날리어 바람을 어거하고 바람을 몰고 뭐 이런 뜻이에요. 구름을 헤쳐가다 한 곳을 당도하니 주궁패거리라. 잘은 모르겠지만 궐 잡으면 뭔지 알겠죠? 궁궐이라는 뜻이겠죠. 주궁패거를 보던 바 처음이라. 그러니까 꿈속에서 공중으로 몸이 날아올랐고 구름을 헤쳐가다가 궁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한 궁궐에 어떤 부인이 존재했고요. 부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춘향을 부르더니 무슨 쪽지를 내어주며 네가 읽을 뜻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춘향이 황송하여 공손히 받아 펴보니 하였을 때 인간지 5월 5일은 천상지 7월 7석이라 하였거늘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끊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몽사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몽사 널 얻었거니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상에 촛불을 도둑하고 열려전을 가다 하면서 노래를 이제 부르는 부분일 거예요. 선생님 판소리 안 해봐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책상에 촛불을 도둑하고 하면서 약간 멜로디를 조금씩 붙이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몽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할 거니까 봐요. 한 곳을 당도하니 주궁패거를 보던 바 처음이라 라고 여기는 해설 부분이니까 일종의 약간 여기까지는 그냥 글을 쓰듯이 문어체로 써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 뜻을 알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마무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는 말을 하듯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어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소리, 특히 이런 판소리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구어체와 문어체가 섞여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특징 얘기할 때 구어체와 문어체의 결합이란 말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지 5월 5일 여기 단어죠. 단어는 천상지 7월 7석이라. 7월 7석이 여러분 의미 알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날이죠? 견우하고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남을 갖는 날이 바로 7월 7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이 5월 5일이지 않니? 그러면 이제 여기 안 숨어있는 건 누군가가 만날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날이 인간 세계에서는 단오다. 즉 하늘에서 뭔가 만남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날도 뭔가 뭐 만나는 게 있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몽사 파트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춘향이에게 주어진 꿈이니까 춘향이가 여러분 뒤에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몽룡을 만날 것을 바로 암시해주는 그런 파트가 바로 이 몽사 파트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꿈 이야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날 밝기를 기다려 소새, 새수를 뭐 목욕 같은 거 이제 씻는 거예요. 하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더니 오늘이 1년 1차 한 번씩 돌아오는 단오 명절이니 향단이를 앞세우고 조용한 곳 찾아가서 그네나 뛰고 놀다 오너라 라고 이제 그네 뛰러 가라고 하죠. 왜 갑자기 가라고 했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가라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명절날은 누구나 다 그네 타러 가니까요. 그래서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를 앞세우고 화림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도령은 자 나오네요. 이도령 나와요. 새로운 사람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자, 이도령이 어떤 모습 보이냐면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일미인이 자 줄 쳐봐요. 일미인 줄 쳐보고요. 어떠한 일미인이 있었대요. 그럼 일미인은 하나의 미인이잖아요. 일미인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춘향이겠죠. 일미인이 저와 같은 여아를 앞세우고 춘향이의 몸종 이름 아시죠 여러분? 저와 같은 여아는 아마 향단일 거예요. 그죠? 향단이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부 간장을 녹이라이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어보십시오. 자, 여기 모습은 전부 다 누구를 지금 비유한 말이라 볼 수 있죠? 여긴 전부 다 맞아요. 춘향이를 비유한 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줄치고 있는 부분 있죠? 일미인이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부 간장을 녹일 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누구의 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화림종을 당두터니 백척채를 쭉 넘어가서 어디 가냐면 섬서목수라면 나오네요. 섬서목수란 거 뭔 얘기인지 알죠? 요거는 여자의 고운 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섬서목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이몽룡이 춘향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거냐면, 여기 파트인 것 같은데, 양 근эт줄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선생님 가로로 한번 묶어볼게요. 양 근эт줄을 이렇게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발 구를 때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멀어서 쭉 넘어가니까 발밑에는 티끌, 아까 지금 어디 갔냐면, 여기까지 한번 묶어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양 근эт줄을 갈라잡고, 발 구를 때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멀어 앞뒤 점점 높아갈 때, 그러니까 앞이 높았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뭔지 알겠죠? 그네 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그네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묘사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생동감 넘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네 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네 타는 모습을 선뜻 발을 한 번 구르니 앞으로 갔다가 뒤로 두 번 굴러 뒤가 멀어 앞뒤 점점 높아갈지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발밑에 나는 티끌 광풍조차 휘날리고 정말 이랬을까요? 약간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머리 위에 푸른 잎은 몸 따라 한들 그래서 지금 그네 타는 모습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요. 어안이 벙벙 흉중이 삭삭 4대 삭신 6천마디를 벌렁벌렁 떨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몸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도령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앞쪽에서 봤던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이런 부분과 일미인과 섬서목수와 어안이 벙벙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볼 수 있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1번 기억해요? 춘향을 본 이도령이 아니죠. 이도령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예쁘고 어여쁘다라고 처음에 봤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생인지 뭔지 모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다시 한번 잠깐 쉽니다. 안일해서.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떨려서 부를 수가 있나? 하인 보는데 떨 수는 없고 춘향에게 달아두고 입술만 달싹거려 건성으로 부르겄다. 이에 방자야 하고 이제 방자를 불러요. 눈치 빠른 방자놈이라 도련님이 춘향 보고 벌써 넉나간 줄을 알았지. 진짜 눈치 빠르네요. 쭉 내려가 봐요. 야, 저게 사람이냐 신선이냐 그랬더니 넘어가 봐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묶어볼까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봐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이 골 태기열매 춘향이온데 저 여자 누구냐면요 춘향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춘향이온데 제 본심 도구하여 도구라는 것들은 여러 옆에 나와 있는데 되게 높은 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채라고 얘기하는 것들 되게 고고하다, 뭐 교만하다 이렇게 이때 교만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도도하게 군다. 좀 여러분 시각 이해하기 쉽게 도도라고 바꿔볼까요? 되게 도도한 여자다. 그 다음에 기생구실 마다하고 대비를 넣었대요. 대비라는 게 옆에 뜻부분 나와 있는데 대비라는 것들이 대신하는 노비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노비. 그러니까 원래는 기생구실을 마다하고 대비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구실을 원래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대신 노비를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기생을 하기 싫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여잔가? 그러니까 물러나와 백화춘엽의 글귀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뭐 하냐면 기생으로 원래 돼야 될 여잔데 글을 짓고 침선여공, 바느질 같은 걸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글 짓는 거, 그다음 수, 다음에 바느질하는 거, 그 다음에 글하고 산, 이게 샘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산두기, 음률의 정토, 음악을 갈고 닦는 이 모든 모습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일종의 사대부 여인들이 하는 모습. 그러니까 되게 얘는 재주가 많은 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대부 여인들이나 하던 것들을 기생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대부 여인인 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 고을서 이르기를 천상개화라 하옵는디. 밑에 봐요. 오늘이 다른 날이라 큰애 뛰어 나왔나 봅니다. 그럼 저기 묶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선생님이 왜 묶은 거냐면 춘향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춘향의 인생에 관한 것들을 짧게 한 5줄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약적 제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안일이 부분이 약간 요약적 제시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물의 내력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를 통해 쭉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도련님이 기생에 따라 말했더니 이제는 불러볼 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부분 잠깐 줄쳐볼까요? 기생에 따라 말했더니 불러볼 일 생각해서 요거는 지금 춘향을 약간 얕잡아 본 거라 볼 수 있어요. 그죠? 얕잡아서. 왜냐면 이제 기생이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 전까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너무 예쁜데 저 여자 누굴까? 호기심이었는데 기생이래. 그래? 그럼 한번 불러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얕보는 거죠. 일종의 약간 어떤 모습이냐면 하대하는 모습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기생에 따라 잘생겼단 말이냐? 한번 못 불러볼까? 그랬더니 넘어가봐요. 안 되지로!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어찌 안 된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춘향모가 불호랑이 주어 바꿀 늙은인데 만약에 춘향을 내외시킨다고 문박치를 못하게 하고 그 집 문전으로 머슴 하나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뭐라 써있냐면 아니 저는 이고을 기생의 딸이고 나는 이고을 사또자제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둘 간에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른 건 뭐냐면 지금 춘향이를 굉장히 얕잡아보는 춘향이를 하대하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 볼 때 춘향이에 대한 이몽룡의 선생님의 태도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 부분은 지금 얕잡아보고 하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정 그러시면 만약에 춘향 엄마가 사또한테 아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아빠한테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넘어가요. 도련님 엄부. 엄부는 엄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이도령이 또 아빠를 무서워하나 보죠. 엄한 아빠 밑에서 공부나 하시는 터라 겁이 왈칵 났대요. 되게 겁쟁인가 봐요. 그죠?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났나 보죠. 그래서 이 겁이 왈칵 났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이 소심한 성격인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어찌 되겠느냐? 그랬더니 어쩌긴요. 안 되니까 잊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마음 간 게 잊어지나요? 여러분들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못하게 하면 막 더 두근두근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밑에 보시면 안 돼, 잊어버리셔 할 때, 이번에 이제 춘향이가 중점이에요. 춘향이는 추천, 아까 얘기했지만, 그네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네를 타다가 땅에 툭 내려서며 도련님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춘향이 세안이란 것들은, 갑자기 춘향이가 막 얼굴을 씻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안이란 것들은 간을 셌자거든요. 가늘게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안으로 도련님을 잠깐 보니 넉넉한 의사가 외화에 나타나니 되게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냥 쉬운 말만 기억해요. 군자의 거동이 엿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치니 와 열사의 기상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춘향의 지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이몽룡이 춘향에 대한 반응 봤었죠. 가슴이 벌렁벌렁, 섬섬옥수, 일미인, 그 다음에 막 두근두근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역시 춘향이도 이몽룡을 보면서 오 군자, 오 열사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 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자, 1번 포인트. 춘향과 이몽룡은 서로에게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인상, 반응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화려한 모습이 보이고 군자의 거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춘향이의 이몽룡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넘어가도록 하죠. 향단아, 저 건너. 어쩌면 이게 똑같아요. 이몽룡이 자기 하인한테 얘 방자야, 저 여자 누구냐? 라고 했더니 이번에 춘향이가 향단아, 저 건너 누가 얘 쓴 것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통인서구 방자 쓴 것을 본 게 이고을 사또자제 그 도련님인가 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춘향의 반응을 볼까요? 부끄러워 어쩔 거나 그만 들어가자 하면서 추천을 못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추천을 못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도련님 때문에 부끄러워서 춘향의 모습이 되게 막 발라당 까진 이런 모습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중몰장단입니다. 가련하게 걷는 걸음걸음마다 꽃이 핀다. 호련히 내를 건너 보이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보면 가련하게 걷는 걸음마다 꽃이 피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춘향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춘향이의 아름다움이죠. 춘향의 이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생각된 말은 여기에 아마도 춘향의, 춘향의 뭐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내를 건너 보이지 아니하니 하면서 밑에 좀 내용을 봐요. 신선 돌아들어 자취를 감추었고 다른 서봉을 지내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도련님 어린 마음을 진정할 길이. 그러니까 이 도련님의 어린 마음 진정할 길이 바위 없네. 이 바위란 뜻은 여러분 하나 알아둘까요? 전혀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춘향의 모습만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고 이 이도령이 마음이 두근, 세근, 네근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죄송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정말 사자성어로 하나 좀 따지자면 어떤 설렘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다.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물론 이게 잠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안일이 또 해설입니다. 방자야! 했더니, 예. 야, 춘향 가구 없다! 그러니까, 아니, 가구 없은 게 어쩌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 없은 게 어쩌란 말이오?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자, 두 번째 포인트요. 이몽룡에 대한 방자의 태도는 어때요? 공손해요? 가구 없은 게 어쩌란 말씀이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 상전에게, 뭐랄까, 그냥, 거리낌이 없죠. 상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상전에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방자가 양반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태도를 좀 취하도록 작가가 설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방자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몽룡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자 이몽룡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방자 같은 경우에는 피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이몽룡은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방자가 이몽룡에게 지금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그냥 뭐랄까 공손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 당시 서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불만인데? 당시 신분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 신분제도에 대해서 서민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요걸 통해 살짝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막 도련님을 은연중에 막 볶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두 군데의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아니 도련님 키가 소인놈보다 적으신 게 높은 데 올라가서 엄지발을 쓰고 계속 서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키까지 디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엄지발로 이렇게 세워놓고 춘향집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넘어가 볼까요? 야 저 건너 진양ጮ니가 되게 느리게 얘기한 거죠. 저 건너 저기 건너 아이 자식아 저 건너 어디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은 별표를 하나 좀 쳐놓도록 할까요? 진양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떠한 면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일단 좀 끊어볼까요? 요렇게까지. 자, 그래서 아이 자식아 저 건너 어디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란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야 이 자식아 라고 한 요거는 누가 얘기한 거죠? 요거는 지금 이도령이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몽룡이. 그랬을 때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구의 말이냐면 방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자 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자식아 어디란 말이야 했더니 아직 멀었어.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이거를 어디란 말이냐 할 때 어디냐면 쇼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쭉 건너 저기 어디 가고 아직 멀었어. 저 건너 봉황대 밑에 양요교변 편벽한 뒤 다리 건너 큰데 이게 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 읽진 않을게요. 자, 이 부분은 되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냐면 계속해서 재촉하는 이몽룡의 모습이 요 안에 막 있죠. 어디냐고! 제발 어디냐고!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디게 말하는 방자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둘의 모습이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게 뭔데 도대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첫 번째. 이게 일부러 이몽룡으로 하여금 마음이 막 타게 만드는 거죠. 아, 어딘데? 그랬더니, 쭉! 하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다. 어딘데?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긴장감이나 혹은 재미를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더디게 말하는 이 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요거는 2번이에요. 이렇게 느린 장단, 왜냐하면 진양조잖아요. 느린 장단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빨리 얘기하면 관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관객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혹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창과 안일이를 반복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 아까 얘기했었죠? 창은 긴장, 안일이는 이완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대화 형식이고 이런 부분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해! 하고 사는 것도 한다는 것도 4대부 때 깠구나! 완전 이제 넋 나갔죠? 그래서 막 4대부인 것 같다라고 막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자, 도련이 그때부터 구경에도 뜻이 없고 글짓기도 생각 없고 무엇을 잃은 듯이 섭섭히 돌아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 여러분 알겠지만 춘향이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경에 뜻이 없어, 구경에도 뜻이 없고 글짓기 생각 없고 뭐 잃은 듯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몸은 광안로 앉은 듯 눈 이렇게 해서 뭐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곁에 있고 눈만 뜨면 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거네요.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말. 그냥 상사병에 빠졌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별거 없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안일의 파트입니다. 방자야! 하면서 이제 갑자기 편지를 한 줄 전해달래요. 자, 조금 전까지는 그냥 불러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하냐면 편지를 쓰려고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 이몽룡의 태도 변화를 잘 보라 했었죠. 아까 처음에 이게 지금 이몽룡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초반에 이몽룡의 태도는 뭐였냐면 기생이라고? 불러와! 나 양반자제인데? 하면서 아까 처음에는 하대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후라고 할게요. 후반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자, 이후에는 하대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단정히 꿇고서 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대가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존대하는 느낌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느낄 때에는 막 너무 좋아했었지만 기생임을 알고서 하대했다가 불러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이제 존대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나 보죠. 그죠? 요 모습까지 간 거예요. 넘어가죠. 방전의 향단을 통해 춘향에게 이몽룡의 편지를 전하고 춘향이는 보름날 밤에 자신의 집을 만나는 약속을 했대요.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나 봐요. 춘향집 찾아갔죠? 드디어 춘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갔으니까 이몽룡 마음 어떻겠어요? 드디어 오늘 밤에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게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안일의 파트예요. 춘향방에 앉고 보니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첫날 밤이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 혹은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첫날 밤을 생각해봐요. 첫날 밤이래. 그 첫 만남을 생각해봐요. 첫날 밤은 아니죠.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 네 답서에 글 지어 보낸 것과 오다가 7월 편선 읽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주 시전지빌러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의 춘향의 글솜씨가 아주 으뜸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답지 않게 뭔가 칭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말이 좀 약간 놀기니까 사실 이 앞에서 춘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 글솜씨 대단한데?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읽기는 읽어도 뜻은 잘 모르고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성과 나이는 방자에게 들어 알았는데 나 있는 곳은 한양이요.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나 있는 곳은 한양이래요. 그러니까 한양이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경자를 써요. 그 다음에 너 있는 곳은 남원이라. 여기는 남원은 밑에 지역이니까 시골 향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양이 멀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시골이 멀었으니 한양은 서울이고요. 남원은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서울이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멀었는데 소문도 못 들었는데 사또 별새끼라고 수많은 부사 중에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왔네. 이건 너와 나의 데스티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 내 또한 출입 없다 광안루 구경을 간 일이 참 공교롭게 내가 왜 광안루 구경 왔을까?
원래 나 나가는 거 좋아하는 게 없었거든. 원래 출입을 안 했었는데 왜 그날 하필 거기 나갔을까? 나 또한 규중처녀가 왜 하필이면 거기서 추천, 그네를 탔을까? 참 공교하네. 참 공교하게도 우리가 왜 거기서 만났을까?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에 좋아하시니, 야, 우리는 백년가약은 맺히고 맺었어요. 우리는 그냥 천생연분이다.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운명이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온갖 가만히설로, 자, 생각해봐라. 나 서울 살아. 너 시골 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아니, 저기는 부산도 갈 수 있고, 울산도 갈 수 있는데 왜 남원으로 왔을까? 나 원래 잠깐 바깥 출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필 그날 거길 갔을까? 너는 왜 그날 거기서 그늘 탔을까? 우리는 왜 만났을까? 이건 하늘이 정해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랬더니 도련님 듣조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도련님 듣조시오. 대개 지금 춘향이가 기생이고요. 이몽룡이 양반이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기생 입장에서는 나보다 지체도 높고 잘생기고 멋있는 전 남자를 좋아해 준다고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춘향이 그렇지 않아요. 도련님 듣조시오. 천한 집에 생긴 몸이 뜻이여이 높사리까마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천하긴 해. 그런데 내가 이 뜻이 뭐 얼마나 높기야 높겠어. 하지만 나는 연려불경 이부절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 단어예요. 연려는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려는 뭘 섬기지 않냐면 이부,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아. 즉 연려불경 이부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조와 절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그냥 너랑 내가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려불경 이부절을 내가 본받고자 함인데 도련님 야유정을 못 이겨. 야유정이라는 것들은 약간 방탕. 그러니까 주세기에 빠져서 좀 방탕함. 그러니까 너 지금 하룻밤 원나잇 뭐 이런 거잖아. 너 지금 이런 하룻밤 즐기는 것들을 못 이겨서 그냥 나한테 보냈길래 내가 화답은 해줬다. 그러니까 너의 약간 그 일시적인 마음에 대해 내가 응답은 해줬어. 그런데 도련님은 귀공자야. 너는 귀공자잖아? 춘향 나는 천인. 나는 기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간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련님 호협하여 춘절나비 꽃본 듯이 잠깐 보고 네가 떠나버리면 나는 이 청춘백발 두 목숨이 청춘백발 두 목숨이라니까 청춘은 아마도 춘향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백발은 나이 있는 사람이니까 춘향의 엄마였던 월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와 우리 엄마는 이 두 목숨은 아마 죽는 것들을 아마 가려오니 죽는 길을 가려오니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막 이제 좋은 온갖 미사구로 막 꼬시기 시작하니까 춘향이가 그래요. 다 알아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절개 갖고 있겠어요. 하지만 난 그래도 연려불경 이부절, 지조와 절개를 한 여자예요. 근데 너 높은 사람이고 나 낮은 사람이고 우리 신분 차이 있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너 잠깐 놀다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나는 남아서 아마 그냥 죽네 사네 이렇게 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건 이 춘향이의 굉장히 정숙한 모습 그리고 사려 깊은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되게 경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려 깊고 정숙하고 지조와 절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이몽룡이 이제 더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트예요. 도련님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니 네 말을 들으니까 사세가 그러하나 그래 그 말 그렇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경박자가 할 일이지 장부 행사가 그럴 리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이 되는 일이 네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경박스러운 인간이나 하는 거야. 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날 못 믿겠으면 자 중요한 거 불만기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기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뒷날에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은 그 문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서로 확정 지어놓을게. 너와 내가 사랑했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약속의 징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는 이도령의 어떤 절실함이 요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내용 정리는 다 끝났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학습활동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춘향가를 읽고 등장인물과 사건적 과정에 유의해서 요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글 한번 쭉 정리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다가
답안지로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춘향이가 그네 타러 오기 전에 몽사를 얻었었죠. 꿈 이야기 하나요? 꿈 이야기 속에서 뭐 단호가 7월 7석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누굴 만났냐면 이도령을 만났었고요. 그죠? 이도령과 꿈을 만나는 것들을 암시하는 꿈이 바로 이 몽사라는 거였어요. 그 결과 이도령이 춘향에게 반하게 되죠. 그래서 누굴 시키죠? 방자를 시키죠. 그죠? 방자 시켜서 뭐 하냐면 춘향 부르기를 시도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 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안 오니까 상사병이 너무 심해져서 이번에는 방자에게 뭘 부탁하냐면 편지를 부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편지를 부탁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하대가 아니라 존대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편지를 전했고 이도령이 춘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이몽룡의 모습이 있던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중하게 거절하죠. 누가요? 신분 차이를 언급하며 거절을 하는 게 바로 춘향의 모습이었죠. 여기다 하나 더 쓸 거. 이 결과 결국은 이몽룡이 불만기를 내어주는 여기까지가 저 마지막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이에요. 인물들의 대화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어디였는지 그들의 성격을 한번 말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되게 긴데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보자면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야, 나 양반인데 내가 왜 못 데려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양반인데 쟤는 기생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말을 보게 되면 이몽룡은 되게 자신감 뿜뿜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겠죠. 자기 어떤 신분 때문에요. 하지만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나를 상대로 하룻밤 불장난하자는 거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정숙하고 사려가 깊은 모습을 춘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로미오 줄리엣 문제니까요. 그거는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춘향가에서 이 부분, 노란색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춘향이를 묘사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죠? 쪼르륵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번에 보면 로미오, 줄리엣은 행님이고요. 네가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줄리엣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자연물에 약간 비유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번 문제에서 가와나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이 뭐냐? 너무 쉬워요. 그냥 비유 혹은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결국 이것은 인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쭉 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뭘 표현하고 있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물의 아름다움. 어떻게?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건데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얘기 알잖아요.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애정소설이라 볼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장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춘향가가 지닌 문학의 보편성이 뭐냐는 거예요. 문학의 보편성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 작품에서 동서양의 보편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고 서양이고 망나나고 보편적인 주제로 늘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거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봤지만 비유나 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내고 있다. 오,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 우리 문학에서는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저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단순하게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그대는 나의 태양, 오 나의 선샤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을 쭉 해낸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춘향가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한번 알려보자는 건데 특수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없는 우리나라 문학에만 있는 사실은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한 작품이라서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령 만난 날이 언제예요? 너무 쉽죠? 단오잖아요. 단오날 우리 뭐 했었죠? 풍속으로? 뭐 단오날 여러 가지 해요. 뭐 그네뛰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씨름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창포물을 같은 거에다가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런 것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얘가 좀 의미가 있던 거죠. 추천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나게 되고 그 나중에 이 추천이라는 그네 타기를 통해서 수많은 시들도 창작이 되고 이야기도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게 좀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춘향가에서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과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해요. 뭐냐면 춘향가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신분의 차이였죠. 기생과 어떤 그 양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문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막 처지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가문 간의 싸움인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봉건적인 신분 사회였다. 물론 서양도 봉건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이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 가문 간의 경쟁이 되게 심했던 곳인가 보다.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싸웠던 그런 건가 보다. 요 밑에는 몰라도 되고요. 위에 거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좀 보시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춘향가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해서 조금 약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건 공연 예술이에요. 판소리도 공연하라는 거고 여기 로미오와 줄리엣도 연극으로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죠. 그럼 이 춘향가의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구어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어체라는 것들은 당연히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춘향가의 특징은 판소리이기 때문에 창과 안일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반복을 통해서 긴장과 이완을 조절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감상형 다지기예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은 동양과 서양을 가릴 것 없이 문학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남녀 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주제다. 우리나라 소설인 판소리에도 영국 희곡인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춘향가는 행복한 결말이에요. 그죠?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 이에 비해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뭐 몇 대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차이점이에요. 얘와 얘 간의 차이점에, 결말의 차이점은 있으나 공통점도 존재한다. 그게 뭔지 아니? 청춘 남녀가 띡! 첫눈의 사랑을 느끼고 남몰래 만난다는 점. 이건 공통점이겠죠. 자, 또 하나요. 주변 환경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도 공통점. 그런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 여자가 고난을 감수하거나 남자를 기다리거나 신분사의 모순과 탐나는 횡포를 비판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문학만이 한국 문학의 우리 문학만이 가는 특수성. 그냥 서양엔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서양에서는 인물의 내면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긴 하지만 우리는 인물의 내면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남자 기다리는 어떤 여자의 지조, 그다음에 탐관의 횡포, 신문사의 모순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건 뭐냐면 이 두 이야기가 둘 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뭐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이 춘향가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의 어떤 정서.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세계 여러 나라 작품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특수성.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니까 보편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들어있어야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 여인의 정절과 신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춘향가라는 것들 주제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 즉 표면적인 주제는 누가 봐도 여인의 정절, 그 다음에 신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걸 다루고 있어요. 여인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유교적인 가치관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는 춘향이가 사실은 기생해서 양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 안에 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이면적인 숨어있는 주제로는 신분 상승의 욕구가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정리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이건 숨어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이에요. 1번. 구어체와 문어체의 조합은 아까 초반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 같은 어투가 섞여 있다라고. 두 번째요. 평민 말투와 양반 말투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는 평민들도 이 작품을 보게 되고 양반들도 갑자기 같이 항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향유 계층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누리는 사람, 같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었다, 많았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다양한 근원설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근원설화 때문에 사실은 여러 이본,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수많은 근원설화들이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아까 대표적인 거는 뭐 관탈미녀라든지 염정설화, 뭐 암행어사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다음 네 번째요. 창과 안일이의 조합은 뭐와 뭐를 왔다 갔다 했냐면 긴장과 이완을 함께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드렸었고, 맞아. 다섯 번째, 신무적 한계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과 연계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신분적 한계랑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 관계없는 거잖아요. 신분이랑 사랑이랑 관계 있나요? 관계가 없죠. 그런데 관계 있는 것처럼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런저런 것도 좀 정리했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좀 기억할게요. 춘향가라고 하는 이 판소리 장르의 특성상 일단은 말하는 구어체가 특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문어체의 모습이 조금 중간에 섞여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네 가지를 좀 포인트 잡아보자. 첫 번째, 춘향이와 이몽룡이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한내 반한 모습. 두 번째, 그러한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태도가 처음에는 되게 얕잡아보는 하대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존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세 번째, 그래서 이몽룡이 그 춘향에 대해서 약간 또 하나가 이몽룡에 대한 방자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어떤 서민들의 어떤 마음들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라든지. 마지막 네 번째가 춘향이가 이몽룡에 대해서 자기 지주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춘향이의 어떤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요 다음 작품은 이제 4단원인가요?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춘향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